네, 뉴욕과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산타랠리가 조금 꺾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신도 좀 보니까 오미크론 관련 경계감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스타벅스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커피이기도 하고 예. 뭐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삶에서 좀 떨어뜨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죠. 좀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서도 사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제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예. 일단은 뭐 미국 증시에서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의 증가세가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뭐 거의 독보적이죠. 뭐 네. 어디나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 매출이 이제 2조 원을 또 최초로 좀 돌파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2년이 됐는데 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예. 네,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기타 나라에서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 핸드폰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뭐 사이렌 같은 주문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서 아주 자유롭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네. 매장 등이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폐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매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인플레이션에서도 이제 충분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이 스타벅스를 좀 꼽아줬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장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커피라는 게 이미 삶의 일부분이 좀 들어온 부분, 그리고 이제 워낙 이 로열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팬덤이 굉장히 많은 커피숍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꾸준한 수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뭐 노조가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뭐 임금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좀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하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픽업 서비스랑 특히나 이제 드라이브 스루 쪽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드라이브 스루 굉장히 좀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외형 성장들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뭐 코로나 사태나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1.18% 오름세 나타내면서 115달러 57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종목과 좀 매칭을 시켜볼게요. 스타벅스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은 네, 뭐 아마 신세계 이마트 네.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텐데 네. 이마트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스타벅스가 이제 편입이 되는 실적적인 부분에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나 뭐 이마트24 같은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단발적인 악재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점포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4분기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실적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상당 부분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기대감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베이를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뭐 쓱닷컴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마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온라인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쏟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체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좀 높일 수 있는 뭐 멤버십이라든지 또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광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점포 리뉴얼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마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뉴얼에 따른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적인 그런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또 연말 쇼핑 시즌이 있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이제 홈디포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그래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국내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 시즌에 따른 이런 수혜들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는 연말에 쇼핑 시즌 기대가 훨씬 더 컸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마트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9,500원부터 15만 1,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17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높은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해당 가격대에서 이제 1차적인 매물의 수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인 1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13만 7천 원 라인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이 좀 돌파가 됐을 때 이전 박스권 돌파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지금까지 이런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다음에 한 번도 해당 라인을 깨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저점 부근은 한번 그 이전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13만 7천 원을 이제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주 스타벅스와 국내 증시의 종목 이마트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에도 또 눈에 띄는 종목 이번 주에 또 두 개를 부탁드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네, 로쿠라는 네.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로쿠는 좀 스타벅스와 달리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일단은 2002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TV 이제 디지털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를 좀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톱박스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제 유튜브 이런 OTT 채널들이 좀 한 번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네.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약 40% 정도로 굉장히 좀 높고 사용 후기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은데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은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순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뭐 60%, 70%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으로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OTT에 관련된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 연초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또 시기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 매출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플랫폼이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 IP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성장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디즈니가 좀 다시 합류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감이 좀 분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OTT 업체들을 좀 같이 보여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셋톱박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좀 단기적인 좀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유튜브 쪽이 좀 빠져나가게 됐을 때 좀 큰 폭의 가격에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혹시나 변동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TT에 대한 이런 경쟁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쿠의 주가도 간밤에 뭐 1%대 오름세 보였고요. 231달러 32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로쿠 살펴봤는데 OTT 시장은 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네. 또 관련주를 어떤 종목으로 꼽을지가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서 CJ ENM을 좀 꼽아왔습니다.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는 대장주격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종합 콘텐츠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티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네. 가격적인 부분에선 단계적으로 이제 OTT에 대한 뭐 기대감들, 뭐 디즈니 플러스 입점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을 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가격이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엔터라든지 뭐 커머스 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 OTT 쪽에 굉장히 좀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티빙의 성장세도 좀 눈에 띄죠. 이제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OTT에 대한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수나 이제 MOU 같은 전략적인 그런 합의를 통해서 시너지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바이아컴 SBS랑 이제 좀 제휴를 맺은 부분들 그리고 인데버 콘텐츠의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라인업 그리고 아티스트들과의 이런 협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이런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이 공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따른 성장 모멘텀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그룹은 뭐 워낙 M&A 잘하는 그룹이니까요. CJ 네. E&M 살펴보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고 가시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해당 종목도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3만 7천 원부터 14만 1,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차로 17만 원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에 좀 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중장기로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더 전고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라인도 12만 7천 원 라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가격대가 돌파가 됐을 때 이제 바닥 다지면서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인수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가격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증시 종목 로크와 CJ E&M 국내 증시 종목으로 연결시켜 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